자, 14번. 이거 논란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습니다. 네, 이게 왜 논란인가요? 어디가 논란이에요? 뭐가 논란이에요? 자,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 보니까는 4번에 요 합격 소시 요거 소괄호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라고 하는데, 네, 소괄호 쓰세요. 쓰고 싶으면. 네, 소괄호 쓰면 돼요. 그러면 대괄호는요? 써도 돼요. 왜? 둘 다 똑같아. 똑같아. 보통 대개는 짧을 때에는 소괄호를 쓰는 것이 일반적, 긴 설명일 때는 대괄호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어디에 적혀 있어? 어문규정 해설에 적혀 있지요. 그런데 그 어문규정 해설의 예문으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? 자,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거야. 놀랍시다. 놀라야 돼요. 그것 대가로 한글은 이처럼. 자, 이런 식의 예문이 나타나 있어요. 이렇게 쓰인다라고 적혀 있어요. 자, 한글. 왜 소괄호가 아니고 대괄호예요? 소괄호가 쓰이는 자리에 대괄호가 쓰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. 어떨 때?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그 뜻을 보충하거나 주석처럼 쓰일 때, 이럴 때에는 소괄호 대신 대괄호를 쓸 수 있다. 보통은 짧을 때 소괄호를 쓰고 길 때 대괄호를 쓰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를 대괄호하는데 쓰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. 어문규정 해설 보라고 제가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듣고 제 말을 들은 사람은 절대 헷갈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자신해요. 제 말을 들었는데도 어문규정 해설 안 봤으면 뭐 그거는 본인의 책임입니다. 본인 탓이에요. 그렇죠? 분명히 어문규정 해설에서 출제된다고 했어. 출제 기준은 해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. 몇 번을 얘기했어요. 자, 다른 것들이야 뭐 별거 없죠. 실제 소리랑 가로 안에 있는 소리가 달라요. 말소리, 음성, 세 글자고 두 글자잖아. 소리도 달라. 그럴 땐 대괄호 쓴다고 했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러 개 중에서 하나로 선택할 때에는 중괄호를 쓰는 거잖아. 됐어. 자, 그 다음에 소괄호 바깥쪽에 쓰일 때는 대괄호 쓰이는 거예요. 그쵸? 나머지 것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. 4번도 사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. 저는 이거 수업 준비하다가 나중에 옆에서 누가 그러는 거야. 저기 선생님 14번 사람들이 뭐라 웅성웅성 됐는데요? 예? 왜요? 글쎄요. 네. 네, 23번 뭐가 논란이래. 네, 논란이래요. 자, 시 해설은 여기저기 많이 있을 테니까는 네, 가볍게만 봅시다. 차가운 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음은다. 구슬픕니다.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 시작했어요.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,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자연과 뭔가 지금 함께 있는 모습 살짝 나타났고요. 술 있는 강마을에 저녁 노을이요. 강이 있고요. 마을이 있습니다. 거기에 술이 있고 있대요. 자, 요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요 마을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공간이다? 정착하고 있는 공간이다. 그렇죠?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어요. 거기에 플러스 옆에 뭐가 있어? 강가, 리버뷰. 네, 한강이 보이는 마을처럼 강이 있는 곳 옆은 땅값이 비싸요. 진주에도 그렇고요. 네, 부산도 그렇고요. 강이 있는 곳 옆은 땅값이 비싸. 왜? 농사짓기 편하거든. 자, 거기에다가 술이 익어갑니다. 술이 익는다는 것은 이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.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거야. 즉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? 평화. 누가 평화로워?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? 객관적 상관물. 헐헐 나는 꾀꼬리 같은 녀석이다. 그치? 나는 지금 뭐 슬퍼 죽겠는데 그래서 나는 혼자 뭐하고 있는데 나그네야. 나그네는 정착할 곳이 없어요. 그치? 응. 뭐 술은 무슨 술 경제적인 여유 같은 게 있겠냐고. 나는 그냥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또박또박 하고 있는데 저쪽에 마을이 보이는데 이야 되게 부러워 보이겠지. 그치?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. 부럽지 않아요. 부러우면은 내가 정착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야.
여기에는 정착을 위한 노력 따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. 그렇죠?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나그네가 된 것에 대한 만족감은 나타난다? 그거는 또 아니야. 자,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어디나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. 이 밤 자면 저 마을의 꽃은 지리라. 지금은 어때요? 지금은 사람들이 술이 익어가고 있고요. 뭔가 평화롭지만은 저 평화는 지속이 될까 되지 않을까? 안 될 거야. 왜? 나도 그랬거든. 나도 집이 있었거든. 돈 있었거든. 술을 마셨거든.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어? 나그네가 되었어. 내가 원한 거였을까? 그건 아니었을 거야. 그러니까는 저 마을에 지금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. 그쵸? 꽃은 질 거야. 그러니까 저 마을도 저 평화가 유지되진 못할 것 같아. 즉 이런 모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? 그러면서 역시나 그냥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. 다정하고 한만도 병인양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나도 그렇고요. 저 마을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. 모든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. 금방금방 사라질 거예요. 사라질 거야. 이런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요. 가노니 다정하고 한만타 이거는 이조연의 시 그쵸? 다정가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다정이 무슨 뜻이었어요? 그 시조에서 생각이 많다 라는 뜻이라 그랬지 그치? 다정한 성격이야 할 때 그 다정 아니라 그랬어요. 자, 생각이 많고 한많다 라는 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. 자, 구름 물길은 정체 없이 유랑하는 내적 현실을 암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. 네, 구름과 물길 전부 다 나그네와 동일시되어서 나타나는 녀석들이에요. 그렇죠? 뭐 여기서 굳이 치사하게 문제가 뭐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갔니 많이 이런 식으로까지는 우리 생각하지 맙시다. 네. 가장 없어도 무조건 가장을 찾아야 되는 거는 맞고요. 그렇죠? 일단 1번은 가장이든 아니든 맞는데 2번 각 마을은 방황하던 서정적자가 정착하고자 하는 공간이다. 나 부러워. 나 저기 가고 싶어? 아니지. 저기도 조만간. 네. 나그네는 고향을 떠남으로써 현실의 질곡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 라고 되어 있어.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나그네가 된 거겠네요? 이거라면? 그럼 내가 나그네가 되어서 너무 좋겠네요? 나 나그네라서 너무 행복하겠네요? 우와, 그래요? 그럴 리가 없잖아. 자, 논란이 된대요. 4번 한만음은 민중적 삶 속에 구현된 전통적 미학에 맞닿아 있는 정서를 대변한다. 말을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헷갈릴 수는 있다라는 점은 인정합니다. 네, 그 말은 맞는 말인데요.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민중적 삶이라는 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전통적 미학이라는 녀석이 있어요. 정서라는 말도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현대 시에서 헷갈리는 표현이 나올 때에는 문장을 읽지 말고 단어 위주로 접근을 하자. 몇 번째로 한 얘기예요? 두 번째로 한 얘기죠. 첫 번째가 뭐였어? 첫 번째는 중간에 왠지 답일 것 같아도 미리 체크하지 말자. 시에서는 4번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. 그 다음 두 번째는 내용이 복잡해 보여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을 때에는 단어에 체크한 다음에 그 단어가 맞냐 틀렸냐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. 뭐 세 번째, 네 번째까지 있었는데 일단 두 번째까지 이야기를 해봅시다. 자, 보니까는 한많다라고 하는 게 누구와 관련된 표현이에요? 저 마을 사람들도 한이 많아요? 술 읽는 마을인데? 나그네야. 나그네라고. 나그네예요. 개인이에요. 그쵸? 개인입니다. 가끔씩 어디에서 이 시에 대한 해설을 들고 와서 이 시가 전체적으로 민중, 당시 조선 민중에 대한 모습을 드러냈니 어쩌니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. 맞습니다. 맞는 말이야.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거 그래서 민중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자, 이거는 그거야말로 진짜 갖다 붙이는 거예요. 무슨 이야기냐? 자, 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과 시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같아야 돼? 달라야 해? 다른 거지. 그치? 이 시 전체는요, 당시 일제강점기 말, 즉 40년대 우리 민중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전통적인 정서로 녹여 들어간 게 맞아요. 이 시는요.
그런데 이 시에 나오는 여기 한마는도 병인 양하여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야? 나그네야. 나그네라고. 이 시에는 나그네만 나와요? 아니잖아. 마을 사람들이 나와요. 마을이 나와. 술 읽는 마을이 나와. 걔네들까지 모두 포함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. 그치? 그러니까 이 시어 자체에서 지금 낯설다라고 하는 거, 그 다음에 한많다라고 하는 거,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?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다. 그러니까는 나그네는 그러면은 우리 민중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그러면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걸 뭐라고 하죠? 순환 논증의 오리라고 하죠. 다른 것들, 자 24번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고요, 25번도 논란이 되는 거고요, 1번 2번 전부 다 논란이 됩니다. 우리 문제 원데이 투데이 풀어봅니까? 그런 거 아니잖아. 그치?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.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헷갈려서 시험에서 뭔가 선택을 잘못하신 분들 속상해. 그 속상한 마음을 제가 막 이렇게 디스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. 아닌데요. 혹시라도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은 거는 알겠지만은 이게 내년, 내후년에 시험을 치게 될 다른 분들에게 뭔가 좀 잘못된 악영향을 주게 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시 전체의 맥락과 시 속의 시적 화자와 관련된 정서에 대한 태도, 그 단어, 시어 하나,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모여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. 올 수 없어요. 그렇죠? 자, 아까는 네,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했는데 또 따지고 보면은 이게 분해의 오류, 합성의 오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. 그렇죠? 자, 여기에서 지금 다정하고 한마는 게 병인 듯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왜 나왔을까요? 나그네는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나그네가 되려고 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 나타나 있지 않고요. 아무것도 없어. 그런데 괜히 이웃 마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요. 평가를 합니다. 저 마을 지금 술 익는 냄새 가득한데 저 마을도 곧 꽃이 지겠지. 아우 됐어 내가 뭘 그런 생각까지 해. 내가 뭐하러 그런 생각까지 해. 아우 됐어.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?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는 모습입니다. 네.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뭐 우리 민족 전체가 어쩌고 이 시 어쩌고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 해석을 한다는 것은 네,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. 혹시라도 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. 정말 더럽고 치사한 방법이지만은 됐죠?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, 그래도 논란은 없어요. 없습니다.